만세전을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직전에 서울과 동경을 배경으로 한 지식인의 그 눈에 비친 그런 사회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목이 묘지라는 제목으로 연지가 되었는데요. 조선의 그 식민지 현실의 조선을 묘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만세전으로 바뀌어서 다시 연재가 되었고요. 염상섭의 작품이고요. 이 만세전은 20년대의 사실주의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로형의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인공이 동경에서 그 아내가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서울에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형 소설이다라고 얘기하고 동경에서 조선에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가는 그래서 원점 회귀 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주의적인 그런 작가 정신이 발휘되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주인공 이 글에서 이제 이인화가 될 텐데요. 주인공 이인화의 의식 구조가 당시에 그 우리의 현실을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모습, 지식인들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의식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담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 우리 책에 이제 동경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조선으로 오는 부산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조선으로 오는 그 배 안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조선의 그런 암담한 현실을 이해하고 울분을 느끼지만 그 상황에서 끝날 뿐 더 이상의 개혁하려고 하는 개선의 의지, 현실의 개선,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 그 당시에 무기력한 그 당시의 지식인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형 구조 이렇게 이동 크게 보면은 동경에서 부산에서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그런 구조 여행한 경로 여로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동경에서 조선에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원점 원래의 자리로 회귀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20년대 그 사실주의 소설에 해당하고요. 현실의 문제, 나라는 그 주인공 이인화가 조선의 현실의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에 대한 울분, 분노,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인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겨울 만세전이라고 했죠. 3.1운동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관계되고 시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향한다. 늘 아프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 나는 아내와 결혼을 할 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혼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정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가 그곳에서 일하는 정자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음악학교 선생을 만나며 늑장을 부린다. 나는 동경에 유학하고 있는 식민지 지식인입니다. 여기에서 이 상황을 보면 별다른 의식 없이 그냥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울분을 사귄다. 이제 자기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이제 미행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울분이 생기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 배 안에 욕실로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욕실에서 그 배 안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10년이라면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배 안에 욕실 안에서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주고받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웬걸요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보 말씀이요. 요보는 이제 그 일본인이 한국인을 낮춰서 부르던 호칭입니다. 조선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고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이제 가서 보슈. 하하하. 여기서 이제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이다. 조금 이제 근대화가 되었지만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보다는 이제 좀 여기에서는 그 야만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번이라는 것은 이제 야만 생활을 하는 이제 문명화되지 않은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여기에서 이제 조선인을 굉장히 비하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서 봐라 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고요. 대만의 생번이란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는 모두 웃었다. 그러면은 나는 조선인이고 그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일본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쳐다보았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욕객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그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에 나는 좀 분노,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반항이나 저항은 하지 않고 입술을 악물고 그냥 쳐다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여기의 상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미천 잡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나 자기가 만국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는 우국지사는 아니다. 나는 민족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는 없으나 만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하느니 조금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다. 지금도 조금 참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국 백성이 된 지 식민지 조선이 이제 일제 강점이 된 지 벌써 10년 동안에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위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 그러니까는 시대 현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알 수가 있죠. 무관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소학교 때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등의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했지만 소학교 때는 애국심이 조금 있었지만 차차 지각이 나자 조금씩 이제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자 삶에 대해 조금씩 깨닫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조금 성장하여 간혹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학원에서나 부산, 경성에 조사를 당하고 성의 가시게 할 때에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그 무관심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귀국할 때 뭐 조선인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멸시를 받거나 조금 감시를 받거나 할 때 그 다음에 또는 조사당하면서 성가시게 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고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압박과 학대의 정비라는 것이나 그러니까는 이런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도 계속 뭐 성가시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를
이제 심사 틀리게 하는 일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많다 하면은 분노의 감정이 커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나 이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정비례하는 것이다.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한다. 실제로는 그것은 민족적인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아야 국권 회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나는 유학생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경찰관 이외에는 그다지 민족적인 관념을 굳게 의식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는 나에게 별다른 압박이나 뭐 학대 이런 것들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민족적인 울분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다고 하여도 가을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지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하는 것인 듯하다. 지금 내가 이 배 안에서 에서도 울분, 반항심, 적개심을 느끼는 것을 보니 이렇게 내가 직접 접해야 상대방의 자극이 있어야만이 그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배 안에서도 그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굉장히 큰 적개심, 반항심, 울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해야겠다는 민족적 타락은 국권 상실, 지금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타락에서 구해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는 이 반감과 적개심과 이 것들이 일본 사람의 말 한마디 아니면은 아까 앞에 있듯이 그 경찰관 이외에는 이제 민족관념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나는 더 많이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유발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 안에서도 그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는 반감이 끌어오르고 있다. 적개심이 끌어오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각을 스스로를 구해야겠다는 이 민족적인 현실을 구해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그 동경에 있을 때는 아무런 관심 없고 무관심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자각, 깨우침을 얻고 있다.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목의 의미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만세 전해 19년 3.1 운동 전내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18년 겨울을 의미하고 있고요. 내용 전개 방식이 이렇게 이동 경로 여로형의 구조다라고 얘기했고 동경에서 부산에서 서울에 가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공의 성격과 태도 현실에는 연민, 분노, 울분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었죠. 아까 배 안에서도.
그리고 무기력한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술 방식은 우리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욕실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나는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간중간에 나의 생각이 조금씩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없지만 귀에 거슬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화가 난다, 울분, 분노, 적개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목류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반항심, 적개심이라는 것은 압박,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스스로를 구해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 일본인들은 이제 조선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일본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 다시 입을 벌렸다. 몰려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습니다. 생번이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이 되겠죠. 야만인이라 해도 요보는 조선인은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 헌병이 있는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만큼 일제의 통제, 탄압, 억압이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나 생번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알 수가 있죠.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데라우치는 이제 밑에 남할 뜻이 있듯이 일제 강점기의 국권 피탈 이후에 조선 총독을 초대 조선 총독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 일본인들은 인물은 인물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 탄압, 가혹한 그런 통치를 했던 인물을 영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이 되겠죠. 이들은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서술자는 서술자가 일제 이렇게 말하는 그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감격한 모양이다라고 이제 그 일본인에 대해서 그런 냉소적인 태도, 비아냥 거리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촌에 들어가서 뭐 하냐라고 묻자 할 거야 많다. 어디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똑 하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 자본 없이 힘도 안 들고 미천 없이 돈도 없이 힘도 안 들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이제 표독한 위인이 일본인들의 그 둘의 대화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제 표독한 위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골자를 좀 꼬시고 있는 꾀는 일본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의 시각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겠죠. 꾀고 있는 그 사람을 표독한 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벌이가 어디 있냐? 힘도 안 들고 자본 없이 일하는 것이 그런 돈벌이가 어디 있냐? 라고 묻자 촌뜨기 선생은 이들의 대화입니다. 이 촌뜨기 선생이 여기 시골자가 되는 거고요.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봤다. 당연히 이 촌뜨기 선생도 그 일에 자본 없이 힘도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자 이 표독한 위인이 한번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해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이 표독한 위인의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서 한참 마주보다가 그 악독해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띄었다라고 서술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서술자 나는 이 표독한 위인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거기다가 돈도 많이 벌어서 나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표독한 위인이 이 촌뜨기 선생을 꿰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가머니설, 꿰는 말을 가머니설이라고 하죠. 표독한 위인이 촌뜨기 선생을 시골자랑 같은 거고요. 표독한 위인이 촌뜨기 선생을 이제 꿰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깬다. 이 촌뜨기를 좀 순진하다라고 이제 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당연히 하겠다. 이렇게 힘 안 들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당연히 하겠다.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오는 수작이다. 이제 좀 더 많은 관심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다.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 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부는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자기 딴에는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해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그 표독한 위인이 촌뜨기 선생을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이겠죠. 어깨를 뒤틀며 혹이 만장이다. 기세 등등하다라는 것이겠죠.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란데 속으로 해해 하는 기색이다. 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매우 좋아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양복 신사가 돼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런 직업을 보인다라는 거겠죠. 겉보기에 조금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그런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촌뜨기는 굉장히 이제 어수룩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직업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아있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런 소리를 듣는 시골 골자는 이 촌뜨기가 되겠죠. 그 시골 사람은 더한층 호기심에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의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려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 표독한 위인이 그 직업의 종류를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벼서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시골뜨기가 자기의 말에 넘어오기까지 뜸을 들이고 있구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와 그 외의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려서 또는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덤벼서 자기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그 직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다 라고 내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나 라고 묻자 이번에는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보고 그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장면이죠. 휘 둘러본다 라는 얘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없나 라고 이제 보는 것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이제 목욕하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목소리를 낮추어서 입을 벌린다. 그 표독한 위인도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다. 아주 쉬운 일이다. 나도 이번에 가서 하면 3번째다. 내지는 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식민지에서 그 본국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내지의 회사와 연락을 해서 요보들을, 여기서 이제 아까 조선인이라고 했었죠. 조선인 비하하는 말. 요보들을 붙들어 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조선의 쿠리를, 조선의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농촌의 노동자를 빼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을 꿰어서 각 회사에 팔아 넘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조선인을 인신매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노동자를 빼내온다. 그의 돈벌이란 바로 조선 농촌의 노동자를 이 각 회사에, 일본에 있는 회사에 속여서, 이제 조선인들을 속여서 팔아 넘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면서 이제 비웃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그런 비참한 그런 현실, 그리고 일제의 부도덕한 모습,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자는 여기에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로형의 구조다. 여정에 따라 전개된다 라는 뜻이고, 동경에서 조선에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간다 라고 했죠. 원점, 원래의 자리로 회귀,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표독한 위인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시골자를 꿰고 있고요. 시골자는 또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심을 보이고 있죠. 쉽게 벌 수 있다. 누워서 떡 먹기다 라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조선인을 대하는 일본인들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그런 일본인들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